안녕하세요. 통통인문학을 운영하고 있는 박영감인데요. 안녕하세요. 국민담임 에나지입니다. 저는 이제 덕소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남편과 함께 항상 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호시탐탐 내 아이 진로 찾기라고 하는 책을 함께 공저하게 된 에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대치동의 커리큘럼을 따라가지 않았죠. 학원을 중1 전까지는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7시부터 10시까지는 책 읽기였는데 문제집을 풀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수학 문제집만 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30분 정도 했고 문제집 사서 5학년부터 1시간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5학년부터는 한글책 1시간, 영어책 1시간, 영어 영상 보는 거 1시간, 그리고 수학 문제집 1시간 풀고, 그러니까 이렇게를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꾸준하게. 그리고 이제 절대 토요일 주말에는 공부를 절대 안 했어요. 절대. 그때는 제가 금요일 날 밤에는 저희 신랑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영상 미디어를 준비를 좀 해놨고, 뭐 진로라든지 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미디어를 해놨고, 저는 주말을 조금 준비를 해놨던 것 같아요. 전시회나 아니면 미술관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각종 문화예술 등등등의 어떤 그런 여행 등등을 제가 준비를 해놔가지고 주말은 신나게 재밌게 놀았고. 군사 방산무기 쪽이나 로봇 쪽에 관심이 되게 많고, 그래서 그쪽을 저희는 여행을 아예 그냥 박람회 같은 게 전국에서 어디서 열린다 그러면 아예 그걸 일정을 최대한 잡아서 거기 가서 거기 박람회 참여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데 가고, 이런 여행을 코스를 많이 짰던 기억이 나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인터뷰였죠. 인터뷰 투어였고, 얘가 이제 방산업 ADD 국방과학기술원을 너무 들어가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연구원님이랑. 근데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이 아이가 직접 물어봤던 게 뭐였냐면, 거기 들어가려면 보통 어느 대학 나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6학년이었었어요. 그때 그분이 요즘 들어오는 애들은 박사가 기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셨고, 대부분 보니까 영재고 출신의 카이스트 출신이던데, 이 말을 가볍게 그분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꽂힌 거예요. 6학년 말에 갑자기 엄마 나 영재고 보내줘,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영재고를 간다면 전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영재고 과학고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그때부터 얘가 말을 했기 때문에 한번 알아봤는데 얘는 선행을 나간 적이 없었어요. 6학년 때 6학년까지 풀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원을 갔는데 당연히 그쪽에서도 어디까지 나갔냐 수학 진도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학 진도는 6학년까지 했다, 6학년이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약간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중3급까지 끝내 오셔야 저희 클래스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할 방법은, 지금 6학년인데 3월달 개강까지 3개월밖에. 3개월 동안에 6학기, 중1, 중2, 중3에 한 학기, 2학기잖아요. 그러니까 6학기를 뛴다?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제가 학습심리학 전공을 했어요. 방법론인데 이 아이가 책을 많이 읽었던 터라 굳이 개념은 선생님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되다 보니 본인이 다 읽고 이해하고 문제 풀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다가 주말에 1회 선생님이 오셔서 이해되지 않았던 개념만 물어보는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18권의 문제집을 풀게 됐죠. 왜냐면 이제 한 학기당 3권씩이었으니까 그걸 오답까지 돌리는 식으로 해서 3월 2일 날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 학원에. 광산 업계에서 이제 되게 엄청난 사업가가 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랑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나중에 어떤 쪽으로 가고 싶다는 뚜렷한 어떤 구체적인 뭐 사람을 봤거나 이런 걸 봤으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열망이 구체화가 되는 거죠. 인터뷰로 자꾸 사람을 만나보고 실제로 그 자리를 가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구체성이 그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고, 이 구체성이 없으면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 한다. 그러니까 뜬구름은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으니까 뭐 나를 끌어올릴 수가 없죠. 고수엄마의 특징은 뭐냐면 아이의 눈빛에 굉장히 반응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저 아이의 엔진이 뭐지?를 계속 관찰해요. 눈에서 뭔가 흔들렸어. 그게 뭔지 금방 감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하수는 좀 그렇고, 이제 약간 그런 엄마들은 자꾸만 외부에 관심이 많아요. 어떤 학원이 좋지? 어떤 학원이 뭐 일타 강사가 있지?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그 1타 강사가 내 아이한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람회 같은 거 돌아다니다가 애가 특정 부분에 어떤 거에 관심 갖는다. 그러면은 물론 집에 미디어가 조절돼 있을 때 얘기지만 미디어가 조절이 잘 돼 있으면 그게 예를 들어 그 부분에 관련된 책을 집에다 쫙 깔아주는 거예요. 그게 로봇이면 로봇, 무기면 무기, 전문 서적까지. 그럼 애들은 처음에는 그게 어려운 용어들이 많으니까 그림만 보고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림 보다가 보면 계속 읽다 보면 읽어요. 읽다 보면 어려운 용어나 이런 거에서 언어의 감각을 익히고 언어 용어를 익히고 이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고 싶은 것에 에너지를 확보하고 나면은 얼마든지 깔아준 것에 대해서 확 문해력도 늘고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진행하지 않고 눈앞에 하니까 다 못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박람회가 정말 많아요. 뭐 AT 센터 또는 코엑스, 고양시의 킨텍스 등등 정말 많고 전국 방방곡곡에 되게 많거든요. 앱도 잘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그게 업로드가 되니까 그런 거 보면서 꼭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다양하게 가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서 스파크가 튈지를 모르니까 박람회를 조금 많이 다녀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인터뷰 투어. 저는 지금도 인터뷰 투어 늘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뭐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희 아들은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번 방학에도 2개의 지금 인터뷰 투어가 기획되어 있어요. 인터뷰라는 게 말 그대로 정말 호시탐탐 이 아이가 관심을 가진 영역에 관련된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연락처를 알아보고 그 사람한테 우리 애랑 좀 이런 걸 신청을 하고 그래서 승낙을 얻고 자리를 잡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죠. 내향적인 개인은 정말 이런 거 하기 어렵지만 엄마는 할 수 있다. 엄마는 내향성을 뛰어넘어서 우리 아이한테 이게 필요하다는 것만 정말 알고만 하면 요청할 수 있고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생각해보지만 어떤 애가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내 이걸 궁금해한다. 그러면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그분들한테도 큰 의미가 있고 이런 교류가 사회적으로도 많아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에너지를 주로 내게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걸 말과 마차로 비유하는데 마차를 끌고 가는 말이 두 마리가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단연코 재미죠. 재미. 어릴 땐 무조건 재미를 따라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건 누구나 뭐 당연한 거고 물론 어떤 재미를 갖느냐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두 번째 말은 멋이에요. 멋. 이게 멋있다. 나 저것처럼 되고 싶다. 이게 두 번째 말이에요. 이 아이가 어떤 거에서 멋을 느낄지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다양한 곳에 좋은 밀도를 계속 만나보게 하면서 계속 탐색해야 되는 거예요. 쓰다듬어 보다가 찌릿 하고 이렇게 오면 이제 그런 걸 찾아주는데 이 인터뷰가 가장 좋은 게 됩니다. 딱 눈앞에 바로 있는 그 실존에 있는 그 사람의 눈빛, 억양, 말투 이런 거에서 아이들은 비언어적인 요소에서 자극을 엄청나게 받아요. 아이들의 사고가 변환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코페르니쿠스적 변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천동설이 맞는 줄 알았다가 지동설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엄청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필요했고 이제 그게 엄청난 큰 의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아이들은 세상을 주로 소비하고 살고 있어요. 똑같은 게임이라고 해도 애들은 그동안 소비만 했지만 거기에 가서는 생산자적 그리고 그 산업의 구조 이런 것들을 막 굳이 학습시키지 않아도 애들이 자꾸 보다 보면 이제 관점이 바뀌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 생산자로 바뀌는 것이 보이지 않게 진행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고 사실은 그 박람회를 통해서 아이들보다는 부모님이 먼저 재미를 엄청 느끼고 새로운 견해 같은 거 엄청 많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이한테 매우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부모가 먼저 궁금해하고 부모가 재밌게 다니면 됩니다. 애는 그냥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애는 쑥스러우니까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재밌게 보시고 막 하면 돼요. 자꾸 애한테 시키지 마시고. 많은 박람회를 다니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겼는데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대우를 못 받아요. 근데 사람이 없는 곳에 가라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리고 또 사람이 없는 곳에 가는 분들 거기 있는 분들이 더 전문가인 분들이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보통 대기업에 계시다가 나름대로 이제 내가 창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그만 소규모의 부스를 하지만 사실 고차원적인 더 전문가들이 더 많으셨고 힘들었던 과정들을 또 막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니까 아이가 또 거기서 많은 걸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한참 빠지다가 나름대로 지가 또 어느 정도 치게 되면 나와요. 그래서 다른 걸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알게 해야지 만약에 중간에서 툭 야 이런 거 보지 마 이렇게 툭 끊어버리면 애가 에너지를 안 내게 돼요. 좌절의 경험을 겪었으니까. 어떤 걸 경험하든 간에 너무 지나치게 나쁜 쪽만 아니라면 깊숙이 알도록 깊숙이 탐구하고 깊숙이 알도록 하고 실제로 세상을 이렇게 깊숙이 탐구하는 경험을 해본 애들은 나중에 어떤 걸 만나든 간에 또 그렇게 됩니다. 지금 너무 이제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너무 변화가 크고 막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고 있던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위험해질 수도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유연하게 대처해서 또 그때 새로운 영역을 내가 알아가서 튀면 돼요. 저는 계속 관심을 이 아이가 뭘 좋아하나를 계속 예의주시를 했단 말이에요. 눈빛이 막 흔들리는 게 뭔가. 그게 역사였고. 역사를 딱 좋아하는 순간 저는 이제 편년체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갔다가 전 집에다가 전집을 몇 개를 사다 줬어요. 역사를 관통하더라고요. 역사를 막 관통하면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이런 걸 뭐라 전문적인 용어로 개독이라고 해요. 하나의 분야에 이어서 깊이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그건 전문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좋아할 때는 그게 왜 이쪽으로만 해가 아니라 오 기회가 왔어. 전 그 기회를 너무 누렸거든요. 아 이번엔 이거 좀 뭐 좀 없나? 그러면 만약에 초1 때 갑자기 건축가가 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건축에 대한 책 쫙 깊이 가게 하는 거죠. 2학년 때는 다시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때 또 생명공학에 대한 쫙 책을 막 갖다 다 주는 거예요. 몇십 권씩. 그러면 아이가 나름대로 조금 깊이감 있게 보면 조금 지루한데 그럼 나와요 아이가.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그때 당시에 또 무기책 역사 빠지면서 무기와 또 갑자기 연결이 되면서 무기는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사실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이게 융합이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뭔가를 좋아하면 그거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또 하나 노하우를 하면 이 책은 어디서 구하지?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전 그런 대표적인 분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혹시 이거와 관련된 또 책들 리스트가 없을까요? 그래서 한 5, 60권을 또 받아가지고 저희 집에 정말 무기책만 몇십 권이 있고 그리고 그걸 다 도예를 그려서 매일매일 놀 때 이제 집이 심심하니까 도예를 그리다 보니까 그걸 나중에 발명품이 만들어지고 특허 출원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어진 거거든요. 아이들이 알고 있는 그 직업이나 직무의 개수가 너무 적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것이 다른 애들이 좋아하는 것일 경우가 매우 많아요. 독특한 나만의 좋아하는 점이 될 때가 적고 내가 1차적으로 좋아하는 건 대부분 다 좋아하는 거죠. 왜냐면 보는 게 다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관련된 직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경쟁률이나 그런 거에서. 그런 면에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진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직업인 거를 넘어서 애초에 진로가 한자로 열면 나아갈 진의 길 노자니까 그때그때 나아가야 될 길. 그래서 매 나이마다 그때그때 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 과정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글이든 음악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간에 훨씬 더 큰 의미와 깊이를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길게 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나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게 얼마나 숭고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런 가치를 갖고서 꾸준히 하는 그 긴 시야로서의 내가 잘하는 일을 먼저 해보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뭐 돈 벌어야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근데 심리학적으로도요 잘하는 일을 했을 때 그 효능감으로 나중에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막상 거기에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면 더 좌절을 하는데 자기가 잘하는 일에서 유능감을 느끼면 오히려 더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혹시나 또 더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국민단임 에너지 블로그에 톡톡 남겨주시면 제가 기꺼이 친절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아이를 기르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서로 아이들의 진로 내지는 어른들의 계속적인 진로에 서로 관심을 갖고 교류하고 이런 문화는 정말 중요하고 매우 앞으로 필요한 문화라고 봅니다. 사교육 아빠 박영감, 공교육 엄마 에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